A Chinese delegation, about 30 officials deep, has been meeting with U.S. trade officials led by the Deputy U.S. Trade Representative Jeffrey Garish. The Chinese side is led by its Vice Minister of Finance, Liao Min. And on the agenda today, I'm told by two sources, it is currency. It is fentanyl, and it is agriculture. Agriculture that they were trying to plan these visits with, and said that there had been a change in the schedule of the Vice Minister of Agriculture and that some of these visits could no longer happen. The Montana Farm Bureau confirms to CNBC. 안녕하세요. 중국 뉴스 해설의 이 박사입니다. 얼마 전 중국의 국가통계국 국장을 했었던 리더 쇠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출간을 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거시 통제 체계의 건설과 개선, 이런 제목입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리더 쇠이가 이 책 안에서 지난번 미중 무역회담이 어째서 결렬했는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 쇠이는 이 책 안에서 당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단순하게 무역 역조를 시정하려고 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무역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며 전면적으로 중국을 억압하려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첨단 기술, 국영기업에 대해서 제한하려고 했고 금융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개방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리더 쇠이는 이러한 미국의 압박은 중국의 경제 주권에 대한 침범이며 중국을 미국의 식민지화하려고 했던 의도라고 이렇게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세계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전쟁을 할 가능성은 적고 반면 미국은 이데올로지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사상적인 침투를 통해서 중국 사회를 전복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 쇠이의 이러한 이야기는 중국에서 전통적인 사회주의, 전통적인 공산주의 이념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 그렇게 교육받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현재의 미국이나 서방세계,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리더 쇠이의 이 책은 미국에서 허드슨 인스티튜트의 중국 전략가로 일하고 있는 저명한 중국 전문가 마이클 필스버리와 대조점을 이룹니다. 마이클 필스버리는 100년간의 마라톤이라는 책을 써서 최근 100년 동안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경쟁을 해왔고 어떻게 충돌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지, 특히 태평양 지역에서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모로 해설하고 예측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리더 쇠이가 이렇게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중국을 압박해올 때 어떻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지키고 건설하고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썼다면 마이클 필스버리는 중국을 미국이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클 필스버리는 자주 언론 매체와도 인터뷰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 측은 철저하게 보안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것은 피터 나바로가 이야기한 라이트하이저 룰에도 나타나 있죠. 미국 측은 그렇게 보안을 지킨 이유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압박하고 중국의 지도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압박하고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중국의 대중들에게 또는 중국 내부에 전달이 되면 중국 지도부가 체면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중국 특유의 문화상으로 그렇게 체면을 잃게 되면은 애로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 전략상으로도 중국과의 협상 내용을 절대 바깥으로 노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태까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알려졌던 이야기들은 그것이 만약 진실이라면 대부분 중국 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박사 중국 뉴스 해설을 보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필스버리에 의하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은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금년 4월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중국 내에 강경파들이 나타나서 반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4월쯤에 중국의 강경파들이 미국과 중국이 협상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점부터 중국 정부는 내부의 강경파들에게 압박을 당해서 미국과 거의 합의했던 내용을 추진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내용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 타이완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왕하오 박사가 소개한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전에 제가
제가 말씀드린 그 동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미중 무역 협상 초안을 중국 지도부가 상무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했고 중국의 상무위원회는 현재 7명이죠.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서요.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일 먼저 상해방의 한정이 반대를 했고 그리고 뒤이어서 왕후닝, 리잔수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반면에 리커창, 짜오러지, 왕양 이런 사람들은 찬성을 해서 3대3으로 팽팽하게 대결 국면을 가졌고 이때 시진핑 주석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이번 초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타이완의 다른 매체인 세계일보에서도 또 다른 내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세계일보는 충난하이에 있는 내부 소스를 통해서 입수한 정보라고 하면서 당시 짱저민, 왕후닝 이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일보의 의견에 따르면 강경파는 바로 짱저민과 왕후닝이라는 것이죠. 또 이러한 반발에 대해서 그때까지 협상을 추진해왔던 료허, 왕양, 리커창 이런 사람들도 미국의 태도가 지금 심상치 않은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뒤집으면 큰일 날 것 같다면서 이러한 강경파의 반발에 대해서 나름대로 강경하게 버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결론을 못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세계일보의 보도 내용 중에서 짱저민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이 조금 아리송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은 전임 지도부는 현안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여행을 하거나 외출을 할 때도 허락을 받는 것이 전통인데 짱저민이 지금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발을 하거나 반대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화교 매체 중에 하나인 NTD, 신당란이라는 매체가 있는데요. 이 매체는 중국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파룬궁 계열의 그 매체입니다. 그러니 중국 정부에 대해서 좋은 시선으로 볼 리가 없는 그런 매체죠. 이 매체는 이러한 회의가 강경파의 반발에 의해서 열리게 됐는지 아니면 시진핑 주석이 자발적으로 열은 것인지 그건 확인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필스버리가 또다시 중국 고위층에 의해서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라고 한 것인데요. 이것은 필스버리가 과거에도 중국 당국에 의해서 이용당한 적이 있다는 그런 암시죠. 그래서 이 NTD는 필스버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매체를 쭉 보고 있으면요. 필스버리에 대해서 사실 이 두 가지 시각이 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의 주류 매체에서는 이 필스버리를 대단한 중국 전문가, 중국통 이렇게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 화교계 매체나 중국계 매체에서는 필스버리를 상당히 그 평가절하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의 작전에 넘어가서 남의 장단에 춤추면서 이용당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필스버리는 그 100년의 마라톤 같은 데 보면은 상당히 중국에 대한 이해가 깊고 또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지적이나 의견을 보면 지금에 와서야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들도 꽤 있어서 상당한 중국 전문가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의아스러운 것은 당시 중국이 미국과 거의 합의한 그 초안을 거부할 때 소위 중국 내 강경파 내지는 반발한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 중문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대부분의 매체들은 상해방일 것이라고 그렇게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해방의 이해관계와 맞추어 보면 미국과의 무역협상안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상충이 된다. 따라서 반발을 한 것이 상해방이기보다는 시진핑을 지지하는 태자당 내부 세력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대표적인 반대파인 한정희 협약 체결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은 나중에 다 밝혀지게 되겠죠. 비교적 중립적인 미국의 화교 매체인 아폴로 뉴스넷 여기에 평론인들 중에 왕두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필스버리가 소개한 내용을 두고 상당히 비판적으로 의구심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로서는 작년 12월에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G20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협상을 했었는데요. 이때가 미중 두 나라가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던 그런 긴장된 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담에 참석한 사람들이 전달한 바에 의하면 시진핑 주석이 이 협상에 들어와서 혼자 40몇 분을 이야기했다고 하고 또 미국이 요구하고 압박하던 사항들 중에 상당 부분을 그 자리에서 수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징벌적 관세를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회의에 참석했던 인사들 중에는 상해방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양제츠 위원 같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왕도란의 뜻은 상하이방이 이미 작년 12월부터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고 협상에 나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금년 4월에 와서야 그 협상 내용을 알게 돼서 반발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스버리에 대해서도 보는 눈이 그렇게 곱지가 않더라고요. 중국에 대해서 깊은 이해는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은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로는 이 필스버리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매체가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였는데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그 오너는 알리바바의 마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 운영은 짱즈청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짱즈청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짱저민의 손자입니다. 짱저민의 아들인 짱헝미에는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고 인터넷 기업들, 벤처기업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짱즈청이 있는 것이죠. 이 짱즈청은 주로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해외에서 펀드레이징에 성공을 잘해서 그것으로 또 유명해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논설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전략을 짜고 작전을 지시하는 사람이 상해방의 실질적 리더인 정칭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도란의 뜻은 무엇이냐면 필스버리가 중국의 고위층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좋은 커넥션을 많이 가지고 있고 중국에 대한 전문가인 건 많지만 필스버리를 과거부터 중국의 의도적인 함정에 잘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도 무엇인가 상해방의 의도에 넘어간 것 같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 입장에서 보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곳에 들어가면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안목에서 보면 대체로 큰 모순 없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정말로 5월달 초안에 동의를 하려 했었고 그리고 그 협상에 동의를 하지 못한 것은 그것이 상해방이 됐던 제가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태자당이 됐던 중국 내부의 강경파의 반발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여기까지는 뭐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강경파의 세력이 지금 잘 살아 있어서 현재 중국 공산당 내부의 기조는 상당히 강경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